네, 안녕하세요. 따독따독의 자투리 공부방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요, 6학년 1학기 4단원 비와 비율 그 마지막 시간,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 알아보기 그 세 번째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용액의 진하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용질과 용액에 대해서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용액의 진하기 알아보기 보면요, 용액의 진하기라는 것은 이 용액 안에 얼마나 많은 양의 용질이 들어갔는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용액의 양이 동일할 때만 비교가 가능하겠죠. 우리가 인구 밀도를 잴 때도 동일한 그 공간, 즉 1제곱킬로미터라는 기준이 되는 동일한 넓이에 대해서 인구가 얼만큼 많이 있고 좀 적게 있는지를 구했었잖아요. 자, 이 용액의 진하기도 마찬가지로요. 동일한 용액의 양에 대하여서 용질의 양이 얼만큼인지, 얼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용액의 양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용액의 양분의 이것은 용액의 양이죠. 용액의 양분의 용질의 양.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액분의 질이에요. 액분의 질. 자, 그러면 용액의 진하기는 액분의 질이라고 해서 용질 나누기 용액이라고 하는데요. 자, 용액은 뭐고 용질은 뭘까요? 자, 우리가 물에 잘 녹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금과 설탕, 가장 기본적이죠. 집에서도 흔히 많이 볼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죠. 그래서 보통은 용액의 진하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 소금이랑 설탕이에요. 다른 물질은 나오지 않아요, 책에서는. 네, 그래서 소금과 설탕을 가지고 재는 건데, 소금이든 설탕이든 상관없어요. 뭐 이게 소금이 더 잘 녹고 설탕이 잘 녹고, 뭐 소금은 뭐 굵은 소금이냐 가는 소금이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소금이든 설탕이든 그냥 동일하게 녹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용액의 양이라는 것은요, 그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물 안에 얼만큼의 소금이 들어가는지 그걸 말하는 거고요. 용질은요, 그 안에 들어가는 소금과 설탕, 소금이나 설탕을 용질이라고 해요. 자, 그걸 잘 생각하시고 다음 내용을 계속 들어보세요. 네, 제가 좀 전에 용액의 진하기는 용액의 양분의 용질의 양이라고 말씀드렸고, 용액은 그 소금이나 설탕이 들어가는 그 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소금이든 설탕이든 상관없지만 여기서는 소금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소금물이라는 것은요, 소금하고 물하고 합쳐진 거예요. 소금하고 물하고 합쳐진 거. 절대 그 녹여지지 않는 그 맹물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요. 물에다가 소금을 넣으면요, 우리 눈에 소금이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지만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소금의 양과 물의 양을 합한 그 양하고 동일해요. 자, 이 소금물 중에 소금이 20g 들어있다는 것은요, 실제로 물은 180g 있었던 거예요. 180g의 물에다가 소금 20g을 탄 거예요. 그래서 소금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용액이라는 것은요, 용질이 녹아있는 물, 액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소금물 200g 안에 소금 20g이 녹아있는 소금물의 진하기가 어느 정도인지 구하는 거예요. 자, 이 진하기는요, 다른 말로 농도라고 해요.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농도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인구에서도 인구 밀도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촘촘하게 인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하는 것을 인구 밀도라고 썼고요. 그리고 동일한 시간에 얼마큼을 갈 수 있는지 그 평균 거리를 구하는 것도 속력이라는 좀 있어 보이는 말을 사용했어요. 자, 소금물의 진하기, 즉 용액의 진하기는요, 용액의 농도가 얼만큼 진하냐, 진하고 옅은지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농도라는 말을 써주시면 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농도라는 말 잘 모르겠으면 그냥 진하기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기준이 되는 것은요, 소금물이에요. 이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가지고 소금의 진하기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것은 소금물의 양이 되겠습니다. 자, 소금물의 양은 200g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당연히 비교하는 양은 소금의 양일 거예요. 자, 요 소금물 안에 소금 20g 넣었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소금의 진하기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자, 소금의 진하기는 전체 소금물의 양 중에 소금의 양이 얼만큼인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자, 요렇게 구하시면 돼요. 즉, 소금의 양 나누기 소금물의 양이 되는 거겠죠. 즉, 용질 나누기 용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용질 나누기 용액. 그래서 자, 용질은 20g, 용액은 200g. 자, 얘를 지금 소수로 고쳤죠. 자, 얘도 소수로 고칠 수 있어요. 자, 얘랑 약분이 되죠. 자, 또 20과 2로 약분하면 얘는 10이 되고 분자는 1이 돼요. 자, 그러면 10분의 1이기 때문에 0.1 소수로 고쳐줄 수 있어요. 자, 굳이 소수로 고치실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백분율로 고치려면 분수보다는 소수로 계산했을 때 백분율 고치는 게 쉽기 때문에 여기 소수로 고친 거예요. 일부러 소수로 고치지 않으셔도 상관없지만 백분율로 고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의 진하기는 보통 백분율로 가지고 나타내기 때문에요. 자, 0.1로 고쳐주면 100을 곱해주기가 더 쉬워지죠. 0.1 곱하기 100 하면요. 0.1에다가 소수점 오른쪽으로 몇 칸? 2칸 이동한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1칸, 2칸 이동하면 소수점이 여기 찍혀야 하고요. 자, 여기는 이제 0이 필요가 없죠. 0은 지워주시고요. 여기 빈칸에 0 하나 채워주시면 10이 되겠네요. 10. 자, 그런데 우리가 100을 곱했어요. 백분율로 고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백분율로 고쳤다는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퍼센트 기호를 붙여서 10% 이렇게 구하시면 용액의 진하기를 백분율로까지 나타내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까지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용액의 진하기는 용질 나누기 용액이라고 좀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용질의 양을 구해볼 거예요. 용질의 양. 자, 용질의 양. 자, 용질에서 용액을 나누어야 용액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용액과 용액의 진하기와 용액의 양을 곱해주면, 둘이를 곱해주면 용질의 양이 나와요. 자, 그런데 곱할 때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진하기가 10%라고 했을 때 10을 그냥 곱하는 것이 아니고요. 백분율이 아닌 비율로 다시 고쳐서 고쳐주셔야 돼요. 비율로. 백분율에서 비율로 반드시 다시 고쳐주신 다음에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진하기에서 여기서는 이 진하기라는 건 사실은 원래 비율로 고친 거예요. 비율로 고친 건데 용액에 대하여 용질의 양을 비율로 고친 거고요. 이것을 백분율로 고쳐서 보통 표현을 하지만 계산을 여기서 용액이나 용질의 양을 구할 때 계산을 할 때는 반드시 비율로 다시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진하기가 10%라는 것은요. 전체의 0.1 100으로 나눠주면 0.1이죠. 10을 100으로 나눠주면 0.1 전체의 0.1만큼 소금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소금의 물에 300g이래요. 소금의 물이 300g이 전체의 양이죠. 전체의 양이라는 것은 소금과 물을 합쳐서 소금물의 양. 자, 이 소금물의 양 전체의 0.1만큼이 소금이다 라고 했으니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300에서 0.1을 곱하면 소수점만 왼쪽으로 한 칸 들어가 주시면 되죠. 그래서 소금의 양은 30g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10%로 백분율로 고쳤다고 해서 백분율을 곱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백분율로 곱하면 원래 있던 소금물의 양보다 소금의 양이 더 많아져 버려요. 자, 여기다가 10을 곱하면 3000이 되죠. 3000. 자, 그럼 소금물이 3000인데 소금의 양이 소금물이 300인데 소금의 양이 3000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것만 잘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중요한 거니까 꼭 다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